신승수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꿀팁? 꿀팁까지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고객분들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한 내용을 가지고서 송장을 출력하게 되죠. 택배 송장을. 그런데 이 택배 송장을 출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택배사와 계약이 되어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 계약 내용을 갖다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구스플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송장을 출력하고 그 출력된 송장 번호가 자동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입력이 되면서 배송 중으로 전환이 되는 이 방법이 사실은 이제 FM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엔 이 송장을 구스플로우를 통해서 자동 입력되는 형태로 출력을 하면 상품명이 우리가 다양하게 노출되도록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주문을 여러 개 하신 경우에 상품의 송장에 나타나는 상품 이름이 되게 지저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속옷류를 판매하는데 이 속옷류 같은 경우에 송장에 예를 들면 삼각 팬티 이렇게 찍히지 않도록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품명에는 이미 그 삼각 팬티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스플로 송장으로 뽑을 때 그 상품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 또 고객들한테 주문 들어온 거를 좀 엑셀로 깔끔하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주문 들어온 내역을 좀 깔끔하게 택배 송장으로 출력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객분들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화면상에 저처럼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신규 주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규 주문 들어온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발주 확인이라는 걸 하면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 옆에 있는 배송 준비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이 배송 준비 단계에서 송장을 입력하면 이제 배송 중으로 이렇게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신규 주문 들어온 상태에서 즉시 송장을 입력해서 바로 배송 중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신규 주문 들어온 내용을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들어온 숫자, 초록색 글씨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보이시죠? 이렇게 고객분들이 주문한 주문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분들이 주문한 내역을 모두 선택해서 보통은 어떻게 하죠? 발주 확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발주 확인. 그래서 발주 확인을 누르면 상품 준비 중으로 넘어가고, 상품 준비 중으로 넘어간 이후에 송장을 입력하면 배송 중으로 바뀌게 되는 게 가장 기본 절차죠. 자, 신규 주문을 확인한 이 단계에서 택배사의 송장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발송 처리를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발주를 확인한 것과 발주 확인 이전의 차이는 가장 큰 건 어떤 게 있냐면,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발주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송장을 입력하거나 하면 이미 발주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고객분이 출고 전에, 내가 택배로 출고하기 전에 취소를 하려고 해도 나와 판매자와 미리 협의를 하거나 판매자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취소가 되는 거고요. 발주 확인, 즉 주문은 들어왔는데 아직 발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취소를 하게 되면 판매자와 일체 어떤 상의도 없이 그냥 바로 주문 내역에서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문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 빠르게 발주 확인으로 많이 넘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하루에 한 2, 3일에 한두 번씩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발주 확인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취소를 해요. 그러면 어제 분명히 내가 주문을 저녁 때 한 50개, 60개 주문 들어온 걸 확인을 했는데, 다음날 봤더니 주문 숫자가 5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고객이 내가 발주 확인하기 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손 쓸 도리 없이 바로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발주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발주 확인을 한 걸 알고 고객이 취소하려고 들어갔더니, 요거는 판매자와에게 그 취소와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에 고객분들이 아이고 그냥 취소하지 않고 구입할래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가급적인 발주 확인으로 빠르게 변경시켜 놓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온 주문을 구스플로라는 것으로 송장을 출력한다고 볼게요. 구스플로 송장 출력은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스플로 송장 출력. 자, 이 구스플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계약한 택배사, 그 택배사의 계약 내용을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등록까지 해 놓은 경우에 이 구스플로를 통해서 송장을 출력하면, 송장은 송장대로 우리가 인쇄를 통해서 출력이 되고, 송장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구스플로 송장 출력을 누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로젠이랑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젠 택배라고 나오고요. 프린트 항목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운송장을 선택을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운송장이 선택이 되고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운송장 수정을 클릭해 볼게요. 자, 운송장 수정을 클릭하면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항목 세부 결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글씨의 크기 등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데,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배송 상품명에 옵션을 포함한 상품명이 내 송장에 출력이 됩니다. 배송 상품명을 가려야 한다거나, 혹은 배송 상품명이 너무 길어서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 송장이 지저분하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정을 사실 할 수는 있다라고 해요. 각 택배사 혹은 구스플로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 이 상품은 뭐 이렇게 상품명을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상태로 즉시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운송장을 갖다가 수정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구스플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품명이 좀 간단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문 들어온 내역들을 갖다가 저희는 다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대한통운이나 혹은 각 택배사마다 택배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해주는 이러한 엑셀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에 대한통운에서 준 엑셀 양식이고, 현재는 저희 로젠 택배도 이 양식으로 세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양식에는, 택배사에서 준 양식에는 각 셀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A열 같은 경우에는 받는 분의 성명을 넣어주고, B에는 받는 분 전화번호, C에는 받는 분의 기타 연락처, D에는 주소, E에는 품목명, F는 수량, G에는 배송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입력해서 저장해서 대한통운이나 혹은 로젠 택배의 시스템에다가 업로드를 해야지 택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이 주문 들어온 내역을 그대로 엑셀 다운로드 받으면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지금 보시는 이 형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 들어온 내역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이 순서는 첫 번째가 상품 주문번호, 배송방법, 택배사 송장번호, 발송일, 판매 채널, 그리고 뒤에 이제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와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CJ나 혹은 기타 택배사들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한 이 순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재편집을 하는데 그 재편집이 좀 복잡하겠죠. 일일이 가서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택배사에서 요구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주문이 들어온 목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조회 항목 설정을 수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조회 항목 설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조회 항목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 버튼이 나옵니다. 이 팝업 버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행에 어떤 것을 갖다가 넣어야 할지, 두 번째는 어떤 걸 넣어야 할지를 미리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CJ 택배 쪽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양식에는 첫 번째가 받는 분 성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서 있던 이 그리드에서 그리드의 팝업, 즉 조회 항목 설정하는 곳에서 그리드 노출 목록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구매자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구매자명은 주문한 고객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항목을 찾아야 될까요? 수취인명을 찾아야 됩니다. 자, 수취인명을 선택하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초록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위에 그리드 노출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있는 위로 올리는 화살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수취인명이 한 칸 위로 이동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취인명을 계속 화살표 클릭을 통해서 가장 위쪽으로 가도록 한 이후에 설정 버튼을 누르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뭐가 바뀌었는지? 앞서서는 상품 주문 번호가 첫 번째 열이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첫 번째 열이 됐죠? 수취인명이 첫 번째 열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조회 항목 설정에 가서 수취인명 다음에가 수취인 일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럼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취인 연락처 밑에 있죠. 그러면 하나를 누르고 다시 가장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수취인명 다음번에 위치할 때까지 계속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럼 수취인 연락처가 두 번째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빠르게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드 노출 목록을 제가 순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명, 두 번째 수취인 연락처, 세 번째도 수취인 연락처 2, 그 다음에 배송지, 옵션 관리 코드, 수량, 배송 메시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상품명을 넣지 않고 옵션 관리 코드를 상품명이 있는 위치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옵션 등록할 때 제가 옵션 관리 코드를 어떻게 넣으면 나중에 택배 송장 등을 출력할 때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잘 모르시겠다 라고 하시면 이전에 강의했던 우리 스마트 스토어 옵션 등록하는 강의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설정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변경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체 내가 세팅했던 것들이 바뀐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수취인명, 수취인 연락처, 수취인 연락처 2, 배송지, 옵션 관리 코드, 수량, 배송 메시지. 여기까지가 어떤 거랑 일치하나요? 택배사에서 제공해준 양식과 일치하죠.
물론 뒤에 상품 주문번호 등등등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쉽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특징을 말씀드리면 옵션 관리 코드라는 것, 즉 상품명을 넣지 않고 옵션 관리 코드를 사전 설정해 놨다 라고 하면 옵션 관리 코드를 갖다가 상품명 대신 대체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엑셀 다운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이 엑셀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 고객 정보가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일부 가려서 지금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새롭게 바뀌어서 설정되어 있는 그리드 내용대로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였죠? 수취명부터 배송 메시지까지 그대로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받은 것을 복사해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택배사에서 제공해준 양식에 붙여넣기만 하면, 자, 어떤가요? 이대로 저장해서 여러분들 택배 송장으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 놓은 이 그리드 조회 항목은 매번 주문이 들어왔을 때마다 수정을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조회 항목을 설정을 변경해 놓으면 계속 이 조회 항목들이 여러분들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음날 또 주문 들어왔을 때, 고객들에게 주문 들어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조회 항목을 지금처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설정해 놓은 조회 항목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들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아까 보니까 내가 택배 송장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 택배 송장을 입력하는 걸 저 뒤에 두지 않고 앞으로 좀 당겨야겠다. 혹은 내가 들어가서 볼 때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 조회 항목 중에서 제가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 발송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발송 기한을 앞부분에다가 좀 옮겨 놓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걸 사전에 예방하실 수가 있냐면, 깜빡하고 발송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페널티를 먹는 경우를 미리 방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회 항목 중에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이 발송 기한이라고 하는 걸 좀 앞부분으로 옮겨서 이렇게 발송 기한을 앞부분으로 옮겨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고객분들한테 기존에 주문이 들어왔거나 혹은 발주 확인을 한 상태에서 혹시가 오늘 6월 9일인데 6월 9일을 넘기거나 오늘 꼭 발송돼야 할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6월 9일이 발송 기한인데 우리가 아직 상품이 준비되지 못해서 이 발송 기한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래서 페널티를 먹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발송 기한을 뒤로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떻게 대한통운이나 택배사에서 주어지는 엑셀 양식, 이 양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조회 항목을 변경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회 항목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이게 꿀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